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6월 16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올망졸망 꼭지로 하나 골랐고 좀 뭐 기술적인 부분, 국방 이제 분야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수리온 변속기 개발이 좀 본격화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제가 하나 등장했기에 그에 관련된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접한 연구 과제 제목입니다. 예, 뭐 지금 제안 중인 것 같아요. 예. 자,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이고 산학연 주관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제안 요청서인데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명이 한국형 기동 헬기 KUH-1 저기 현재 수리온을 이제 의미하죠. 성능 개량형. 자, 수리온을 성능 개량하겠다. 그 핵심이 뭐냐? 일단 변속기 하고 구동장치의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력 전달 장치라고 얘기돼 있는데 그 핵심은 변속기.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해병대 마리논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로터 마스터 그때 부르셨었죠. 그리고 또 엔진 오일에 죄송합니다. 그 기어 오일의 윤활과 냉각 뭐 이런 데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여태는 그게 이제 아마 주로 프랑스 제품에 기대어 왔고 즉 수입해서 쓰고 있었고 또 변속기 같은 경우는 가장 아마 수리 빈도가 높은 그런 항목이고 그것을 국내에서 조달하지 못하면 해외를 뭐 보내야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지난번에 수리온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엔진을 이제 미국제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그 변속기하고 약간 부조화가 있었죠. 그래서 소음, 진동 이런 게 좀 심해지는 이유로 해서 아마 최고 출력을 현재 못 쓰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변속기가 새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GE 엔진과 궁합을 잘 맞추는 것만 하더라도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은 출력이 확 올라간다. 지금 그 UH-60급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UH-60급 블랙호크급만큼 못 쓰고 있어요. 엔진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출력을 최대한 끌어쓰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어떻게 접근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향후 또 우리 한국형 기동 헬기도 나올 거잖아요. 지금 같이 사업 중이에요. 개발 중인데, 거기에도 등장하는 또 용어들, 이번 기회에 한번 익숙해져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로트 마스터라는 것은 이제 축을 의미하죠. 축. 자, 엔진이 이제 두 개죠. 엔진에서 출력이 나오면 그게 이제 RPM이 너무 높으니까 뭐 많게는 만 RPM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헬리콥터의 로터, 즉 날개는 뭐 분당 몇백 회 정도밖에 안 돌거든요. 그래서 그 감속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토크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감속 기능이 기어로 인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변속기라고도 부르는 거죠. 거기가 이제 출력이 나올 거잖아요. 감속이 돼서. 자, 그 출력을 받아서 로터 블레이드에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로터 마스터인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제작 중에 불량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네. 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 한 번 더 이제 기억이 났고요. 자, 이번 이제 과제의 목표를 보면은 23년부터 28년 60개월 동안 금액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단일 과제로 이렇게 많이 투자한 거는 좀 보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약 1,900억 원 투자해서 한국형 기동 헬기의 성능 개량형. 여기 핵심은 당연히 이제 그게 많아지는 거죠. 실어 나를 수 있는 뭐 무장이나 왜냐하면 최대 출력을 쓸 수 있으니까 속도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장착될 기어박스, 구동 축계, 오일 냉각 장치 등을 개발하는 시험 개발 과제로 아래에 뭐 단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개념 이해하는 정도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 연구 개발 필요성을 보면은 현재 수리온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향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제일 위에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현 KUH-1 수리온은 유상하중 부족으로, 유상하중 저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페일로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방 헬기를 쓴다고 할 때 밑에 물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그 중량, 그리고 무장을 얼마나 달 수 있느냐.
예, 그런 부분. 그리고 기동성, 최대 출력, 그리고 최고 속도, 이런 부분에서를 충분히 못 쓰고 있다. 엔진의 출력만큼. 우리가 이제 GE 엔진으로 갈아탄 이유는 그 엔진을 우리가 많이 다뤄봤고 아파치나 UH60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용이하겠다. 운용 유지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 타당하죠. 근데 실적인 결과는 그렇게 잘 안 나왔던 거죠. 그 프랑스제 변속기하고 궁합이 잘 안 맞았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성능 개량이 날 부분이 된다. 변속기만 제대로 궁합이 맞아도 헬기가 확 달라진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프랑스에서 문제를 좀 일으켰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맛이 있다는 것이고, 또 수리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비 또는 이제 변속기를 교체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게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또 해외로 보내서 해야 된다. 또 그 해외는 그 다른 모델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해진다. 운영 유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한 우리도 헬기 운영을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예. 지금 수리온만 해도 한 300대 정도는 상승될 것 같고 LAH도 한 300대 정도 상승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차세대 기동 헬기가 또 나올 거고 그러면 향후 제가 봐서는 한 1000대 이상 우리가 헬기를 운영하게 될지 몰라요. 거기다가 무인 헬기란 부분도 또 준비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다 1000마력짜리 이상의 엔진을 기본으로 달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변속기 수요가 있어요. 1000대만 하더라도 충분한 것이고 또 차세대 기동 헬기만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사실 수리온이나 LAH를 통해서 여기 보면 산자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산업자원부가 그거는 민수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해외 시장까지 포함해서. 근데 수리온하고 LAH는 사실 그 부분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이 차세대 기동 헬기는 반영이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세대 기동 헬기의 형상을 결정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앞에서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메꿔져야 돼요. 군용뿐만이 아니라 민수용 시장에서도 가야 돼요. 그럼 가격 경쟁이라는 부분도 있고 기술 종속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변속기 핵심 부품은 변속기라. 지금 그 부분만 빼고는 그리고 엔진 부분만 빼고는 다 국산화된 것이고 엔진을 국산화를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변속기도 잘 되겠죠. 지금 이제 사전 연구를 하고 선행 연구를 하고 후행 연구 지금 체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잘 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헬기 전 요소를 우리가 좀 더 국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이야기를 적어놨죠. 동력 전달 계통 국내 개발의 기반 기술 확보, 뭐 향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직접 해내겠다라는 거죠. 즉, 남한테 손 빌릴 필요는 없고, 우리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술을 돈 받고 팔거나, 우리 제품에 반응해서, 우리 제품의 성능과 가성비를 좋게 하는 데 쓰겠다. 그만큼 크게 보고 있다. 특히 차세대 기동 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보면 개발 참고 사항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 과제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 과제를 주관하는 곳이 지금 이게서야 뭐 공모하는 식, 제안을 하는 식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카이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과제는 선행과제가 있었고 이건 후행이라는 뜻이에요. 21,000파운드급 AGMA 13 등급급 회전익기용 주기어 박스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한 거예요. 21년 4월부터 24년 12월까지 아직 안 끝났어요. 내년 내에 가야 끝나는 건데 그게 성과물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과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저게 뭐냐, 예전에 수리온 변속기 국산화 해야 되겠다라고 카이하고 이태리의 아비오하고 손을 잡고 공동 개발 시작했던 그 과제를 의미해요. 네. 지금 2014년 12월인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과제는 금년 중에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각종 행사에서 듣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리온 변속기의 국산화 과정, 아비오와의 협력 사업이 잘 됐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물을 이미 얻었다. 네. 그래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걸 개발한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21,000파운드급이라고 하면은 이게 톤으로 바꾸면 한 10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리온이 한 10톤급의 헬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최대 이륙 중량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단어 우리 하나하나 알아볼 게, 이제 저도 낯선 것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향후 또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 그런 부분들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AGMA라는 것은 보니까 아메리칸 뭐 기어 매뉴팩처러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어 생산 협회 기준의 레벨 13 정도의 정밀도예요. 정밀도. 이 정밀도는 현재 최고 정밀도예요. 네. 이게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이 최고 정밀도가 왜 요구되느냐 얘기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우리 모든 기어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동차 기어도 감속하잖아요. 그죠? 감속하고 어떤 건 정속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헬리콥터 엔진은 터보 샤프트 엔진에서 나오는 군용 같은 경우는 뭐 15,000 RPM 정도로 도는 걸 갖다가 200-300 RPM 정도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 토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격차가 클수록 물건의 되게 정밀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안 해본 것이다. 이거죠. 설계라는 부분도 그렇고 또 소재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연관 산업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조선, 뭐 기계업이 전반적으로 발달되어 있잖아요. 한두 번 정도만 하면 바로 우리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4개 나라 정도 좀 보여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국 시콜스키 계열, 그리고 독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프랑스 에어버스 계열, 그리고 마지막에 이태리 아비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카이아랑 손잡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자, 이게 이제 그때 이미 아까 이제 선행과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했던 게 2021년부터 24년까지죠. 2021년 아덱스에서 이미 이 정도 모델이 나왔었어요. 작업하고 있는 게.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때 이태리의 아비오 에어로라는 회사가 등장을 한 것이죠. 현재는 GE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변속기를 주로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서 납품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카이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적었던 내용이에요. 2025년까지 개발해서 30년까지 장착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이게 그 24년 말까지 하는 그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선행과제. 그게 이거보다 1, 2년 앞당겨서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바탕으로 다음 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조롭다. 생각보다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회까지 개발하고 30까지 장착한다는 게 지금 이 과제가 하는 일이에요. 대량 생산,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한다는 거죠. 생산은 카이가 직접 한다. 이것은 아마 다른 지금 변속기 개발하는 회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전체 가격의 10에서 한 2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아요. 수리 비중도 크고 이게. 그래서 이제 외주업체, 전문업체였던 아비오 에어로 같은 데는 이것을 더 이상 이제 팔 데가 없어진 거예요. 기체 생산업체가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아비오는 사실 우리 수리온의 원형인 SA330 퓨마, 저기 비싸게 생겼죠, 수리온하고. 그 밑에 AS365 돌핀, LAH의 원형이죠. 여기에 사실 변속기를 납품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는 저쪽은 인연이 없어졌고, 여기는 이제 에어버스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아비오는 우리하고 협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과제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걸 보면은 이 핵심 부품에 있어서 국산화가 어느 정도 현재 수준이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기어박스에 보면 주 기어박스, 중간 기어박스, 꼬리 기어박스가 있죠. 주 기어박스는 엔진에서 우리 로트 블레이드 돌리는 그게 주 기어박스고, 오늘 아까 좀 앞서 보셨던 그 그림 그거죠. 그다음 중간 기어박스는 이게 이제 그 주 기어박스에서 힘을 뽑았거나 아니면 엔진에서 바로 뽑아서 뒤에 날개를 돌려요. 꼬리 날개를. 거리로 가는 기어박스. 꼬리 날개에 또 꼬리 날개를 자체를 돌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로터 블레이드잖아요.
거기에 기어박스. 그래서 기어박스가 3개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는 저걸 다 수입해서 쓰고 있다. 프랑스제라는 의미죠. 이걸 다 국산화하겠다. 이 말이고 이미 선행 과제에서 이만큼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동 장치도 보면은 꼬리 로터 구동 축이죠. 아까 뭐 그냥 로터 마스터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샤프트죠, 샤프트. 우리 차에도 보면 트럭도 보면 앞에 엔진 있고 저기 뒤에 보면은 구동 축까지 연결되는 거 있죠. 그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나요? 그리고 뭐 차에도 붙어 있죠. 앞바퀴 굴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엔진에서 나오는 축이 이렇게 바퀴까지 연결되고 이게 이제 앞에 유니버설 조인트 같은 거로 되어 있잖아요. 차 높이도 안 맞고 또 바퀴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동력은 또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헬기에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동장치에 구동축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엔진과 MGB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MGB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기어 박스예요.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저기 이것은 엔진에서 힘이 나오죠. 그 힘을 메인 기어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도 축이 필요한데 정렬도 필요하겠죠. 약간의 진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나 트럭에서 보는 동력 전달 장치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정밀도가 훨씬 높겠죠. 왜냐하면 속도차가 크니까. 자, 그런 게 있고 또 주 로터 마스터는 지난번 마리논에서 문제가 생겼던 그 부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요. 단지 속도 차가 크고 한쪽은 RPM이 워낙 빠르고 한쪽은 토크가 워낙 센 거, 큰 RPM이 그냥 큰 토크로 바뀌는 거, 이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계치의 극한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설계, 왜 필요한 소재. 그렇다고 거리가 아주 머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터보 샤프트 엔진이나 터보 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베어링이나 거기도 또 뭐 보기류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기어 박스들이 들어가요 안에. 그래서 이거는 일체로 갈 수 있는 기술 레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이 경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제만 를 잘 하기 위한 기본 기술 많은 부분이 확보돼 있고 여기서 경험만 얹어진다 이러면 그 다음은 뭐 100% 바로 국산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비행기 엔진 국산화 그리고 기체 설계 같은 건 이미도 해봤으니까 고정익 비행기도 거의 국산화가 되고 회전익 기체도 거의 국산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 정도 되면은. 자, 밑에 부수 장치에 보면은 현재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오일 냉각 장치가 있어요. 오일 냉각 장치. 자, 저게 뭐냐면은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엔진 오일 있죠. 엔진 오일 있고 지금 수리용 같은 경우도 엔진이 2개 달려 있잖아요. 1900마력짜리 2개. 그 제트 엔진 내에도 베어링이 아주 많이 들고 뭐 도는 부품이 많잖아요. 거기 엔진 오일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기술이 원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 개발 중일 테니까 우리가 거기도 이제 오일 냉각 장치가 필요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엔진 오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변속기에도 변속기 오일이 있죠.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다 자동 변속기니까 자동 변속기 오일 가끔 갈잖아요 우리. 그리고 예전에 그 수동 변속기 오일도 여러분 갈아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오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오일 냉각 장치는 이 변속기용 오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회전 수가 엄청난 토크로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고정밀 아까 기어 들어간다고 말했죠. 가장 높은 등급의 기어가 들어간다. 강도도 엄청나게 세야 되고 그게 오일에 의해서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일을 식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 현재 수입하고 있다. 그 국산화하겠다 이번 기회에.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분홍색부터 볼게요. 저기 이제 로터 마스터고 지난번 부러졌던 거죠. 그 저기도 강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부 불순물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일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딱 부러졌던 거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게 이제 로터 마스터가 쭉 내려와서 변속기에 출력 나가는 부분하고 꽉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속기 출력을 로터로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 왼쪽 밑에 보면은 이제 엔진 주기어 박스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샤프트 조인트 같은 거예요. 유니버설 조인트 같은 거. 엔진에서 나오는 거 출력 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변속기로 전달하는 과정이죠. 거기에
클러치도 붙어 있어요. 클러치도. 예, 그리고 각도가 살짝 안 맞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유니버설 조인트 같은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게 필요하겠죠. 예. 자, 그 기어박스는 있고 뒤에 오일 냉각 장치가 있죠. 오일이 도는 거죠. 예, 예. 그 다음 이제 이 중에 동력의 일부가 저 뒷꼬리 날개로 가잖아요. 가운데 한번 꺾어지죠. 그래서 거기 기어박스가 또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이제 꼬리 기어박스가 필요하겠죠. 저기도 작은 변속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국산화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금방 말씀드린 그게 우리가 국산화가 필요한 부품들이에요. 핵심 부품들이죠. 그 외에 플러스 엔진이 있겠죠. 자, 요 그림이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저게 터보 샤프트 엔진의 샤프트에서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RPM, 만 몇천 RPM으로 도는 거예요. 저게 거기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베벨 기어로 연결돼서 위로 올라가면서 플래니테리 기어 해가지고 감속이 돼요. 본격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거쳐서 그럼 속도가 확 줄죠. 그러다 저 위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로터 마스터가 끼워지는 거예요. 쿡 이렇게. 그럼 그 위에 로터가 달리고 로터에는 로터 블레이드가 달아서 도는 거예요. 이게 따로 변속기는 없어요. 1단, 2단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수리용 같은 경우는 엔진이 두 개고 우리 LAH도 엔진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벨 기어로 들어오는 축이 두 개예요, 두 개. 이쪽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따로 이제 뭐 다른 걸 하기 위한 조그만 기아 뭉치들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액세서리 기어라는 것들이 다른 뭐 전기도 끌어 써야 되고 유압도 작동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엔진 기어 오일이 돌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 아까 클러치 말씀만 드렸고 저 축이 정렬을 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돼야 된다.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유니버설 조인트 같은 역할을 저희 해줘야 된다. 그것을 이제 헬리콥터 변속기에서는 그 커플링이라고도 부른다. 전체적으로. 가운데 클러치가 있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엔진 시동만 걸었다가 어느 정도 예일이 되면은 클러치를 잠궈서 로터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겠죠. 요게 그 헬리콥터 메인 기어박스의 주 기어박스의 핵심이에요. 이걸 지금 국산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실제 크기도 그렇게 안 큰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단어를 몇 개 볼게요. 기어박스 개발 및 시험 평가 기술에서 항목이 있어요. 항목.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ROC죠. 요구 조건이죠. 그 요구 조건에 어떤 항목이 있느냐 우리 잘 모르잖아요. 헬리콥터 그 기어박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안전 수명 한계, 서비스 리미트 라이프. 이거는 뭐냐면 수명인 것 같아요. 수명. 뭐냐, 이거는 비행 시간이에요. 얼마 쓰면은 이 한계 수명이 얼마냐? 즉 이 변속기, 이 기어의 메인 기어 박스의 수명이 얼마냐? 이걸 갈아 끼워야 된다 이거예요. 저게 예전에 카이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은 기존 것보다 2배로 많이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기어박스가 옛날 기어박스 두 개 몫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기체 전체 가격의 10에서 20%를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국산화 시켰잖아요. 수입품이고. 근데 한 개로 두 개 역할을 한다. 국산 제품 하나로 수입 제품 두 개 역할을 한다. 그게 많은 차이가 있겠죠. 이겁니다. 그 다음 베어링 L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어링 L10. 저거는 뭐냐면은 안에 엄청나게 많은 베어링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1000 RPM 이상 돌아가는 빠른 속도가 그거는 거의 스포츠 오토바이의 최고 RPM이죠. 1000 이상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200-300 RPM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베어링이 엄청난 부담이 많이 갈 텐데 베어링 L10이라는 것은 10% 정도의 베어링이 망가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예요. 즉 그 말은 L10의 수명이 길면은 베어링을 늦게 바꿔줘도 된다. 저런 게 쉽게 말하면은 기어박스 오버하울 같은 거예요.
즉 그 안에 베어링을 다 교체하려면 기어박스를 다 뜯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예, 예. 자, 그래서 저거 한 2번 정도 하면은 수명이 두 번째 해야 될 정도 되면 수명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의 수명 기간 중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구성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 이제 연속 동력 출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변속기가 받아낼 수 있는 힘, 변속기가 이제 빠른 RPM을 토크로 바꿔서 그거를 밀어냈을 때 그 최대치, 즉 이 변속기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로터 마스터를 통해서 블레이드를 돌리는 그 힘의 한계가 어디까지 돌릴 수 있느냐, 그냥 최대치가 아니고 연속 동력 출력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계속 상시 상태로 쓸 수 있는 실용 상태에서 최대 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쭉 오다 보면은 이게 기어 신부 경도가 있는데, 신부는 내부를 의미하고 기어 외부 경도도 있어요. 저 기어라는 이제 부품이 있을 때 바깥의 경도, 딱딱함 정도하고 내부의 딱딱함 정도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HRC라는 것은 뭐 저게 뭐 로크웰 하드니스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경도의 정도예요.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이상 써야 된다.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 다른 기계 제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경도를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재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도전이 있는 부분이죠. 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 안 적혀져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는 좀 불필요한 조례가 많아서 제가 단어 하나 따왔습니다. 중요해 보여서 칩 감지 성능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칩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안에 기어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 중에 의해서 지난번 로터 마스터 부러지는 것처럼 사소한 부품의 문제로 인해서, 근데 이게 워낙 빨리 도니까 조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조각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엔진에서 쇳가루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쓰다 보면 엔진에 오히려 쇳가루 들어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기어박스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기어가 부러져서 막 돌아다닌다 해서 그러면 이게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 이런 이유로 해서 몇 개 떨어졌었죠. 부품 불량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면 빨리 감지를 하고 위험 신호를 조종사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전에 이래갖고 큰 사고가 몇 번 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칩 감지 성능이다. 이게 칩이라는 것은 부러진 조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성능은 전부 다 목표 성능은 땡땡땡땡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는 비밀로 돼 있는데 과제에 참여하는 사람만 알겠다는 것이고, 밑에 그 TBD라고 돼 있는 것은 이것은 과제에서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향후 결정될 거란 뜻이죠. TBD는 to be determined 영어죠. 예. 나머지는 다 결정돼 있는데 우리한테는 알려주기는 좀 비밀이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 저 비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옛날 카이 홍보 영상에서 제가 캡처했던 부분이 여기 변속기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파워라고 돼 있죠. 파워는 변속기가 감당해낼 수 있는 출력, 최대 출력. 예, 이게 얼마냐? 3,385마력이다. 즉 이것은 지금 들어가는 엔진이 지금 1,800, 1,900마력짜리 두 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상시 최대 출력이었잖아요. 그죠? 그거랑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한 2,000마력급 지금 쓰고 있는 엔진 그거 맞춰야 되겠죠. 그거 정도 두 개를 감당할 수 있는 변속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미국에도 대형 헬기 보면은 아까 그 엔진이 3개 달린 것도 있어요. 아까 그 베벨 기어에 축을 하나 더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기어박스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죠. 3개를 하게 되면 거의 5,000마력, 6,000마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감당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예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차원에서. 그 다음 이제 쉽게 파악되는 내용이 SLL, 아까 나왔었죠. 수명이라는 부분, 수명. 네. 수명이 서비스 리미트 라이프인데 이게 FH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비행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시간인데 기존에 얼마냐? 기존 프랑스 기어박스는 5,000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TB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위에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베어링이 10% 정도 망가지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크게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 그 기간으로 제가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거에는 2,500인데 이제 5,000으로 된다. 만이다. 제가 봤을 때는 만 정도 되면은
1년에 운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헬기 수명 기간 동안 안 갈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예. 저기 가운데 뭐 베어링 한번 갈아주는 한번 청소하고 교체 작업해 주는 거 그거 한 번 정도만 하면 수명 기간 동안은 변속기를 새로 갈 필요는 없을 것 없는 거 아닌가라고 감히 추정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하루 1시간 운영한다 하더라도 1년에 365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0년을 타면은 3,600이에요. 그럼 30년을 타야지 한 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 보통 헬기를 3, 40년 정도 쓰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리원용이면 이건 충분하다. 기존 거보다도 정비 기간 또 수명도 2배 정도 길어졌으니까 충분하다. 이러면은 이제 수리원이 완전히 활개를 그 엔진 출력을 다 뽑아 쓸 수 있다. 성능 개량이 된다. 또 이런 변속기 기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이것도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철저히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는 프로젝트죠. 분명히 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자, 이거에 들어가는 엔진을 제일 먼저 개발했어요. 이거 터보 샤프트 엔진이잖아요. 이게 헬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직 이착륙이에요. 뒤에 푸시로트 달려져 있고 동축 반전이 아니고 두 개의 팬이 따로 있고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축 반전에 뒤에 푸시로터 차세대 기동 헬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무인기예요. 크기도 커요. 예, 예. 그 8.2m잖아요, 길이가. 예. 그래서 이거가 제일 먼저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기어박스 개발했을 거거든요. 예. 자, 파워 레벨은 떨어지겠지만 1000마력이 넘는 엔진이에요. 자, 거기에도 저기서 습득된 기술이 여기 활용될 수도 있고 아직 기어박스가 개발되기 전이라면은 이번 카이의 경험이 이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혜택을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이것도 역시나 지금 카이에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자료가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풍력 발전단지 크게 짓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것이 수소 에너지하고 연계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부각을 받는 부분인데 이것도 당연히 국산화하려고 하죠. 이거의 핵심 부품이 이것도 기어예요, 기어. 그 원리는 헬기랑 똑같아요. 헬기는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천천히 돌리게 하잖아요. 근데 풍력 발전은 거꾸로예요. 바람개비는 천천히 도는데 발전기는 돌리려면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의 RPM이 나와줘야 돼요. 거꾸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감속 기어, 이런 메인 기어박스, 주 기어박스의 기술이 확보가 되면은 여기에 핵심 부품인 풍력 발전의 핵심 부품인 여기서는 감속 기어가 아닌 정속 기어 기술도 확보가 되겠다. 예. 이런 부분도 이제 내다볼 수 있는데 하나 지금 보니까 여기도 지금 고장이 그나마 자주 제일 많이 나서 골치가 아픈 부분이 기어박스더라고요. 근데 이건 해상에 있고 높이도 높아요. 이거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여기서는 기어를 안 쓰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발전 방식이.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이제 우리 습득하는 기술이 이제 응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거죠. 기동 헬기 현재 이제 그림이 나온 거고 거의 이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늘 생각이 나는 게 미국은 틸트로트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꿋꿋이 이걸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셈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동 헬기로 선택했고 너희는 그걸로 기동 헬기를 선택했네. 뭐 시장이 판가름 해주겠지.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저도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여러 사례에서 미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몇 년 아니면 판가름도 할 것 같고 이게 지금 이거 사업을 중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변속기 사업도 이하고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공용으로 하면 딱 좋겠다라는 거예요. 엔진도 같이 쓰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큰 이제 수요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뭐 30년대 초중반 정도 되면은 지금 LAH로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니까 LAH의 기어박스도 다 프랑스제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국산화 될 거예요. 그 엔진도 국산화 될 수 있겠죠. 우리도 1000마력대 엔진을 또 개발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국내 시장만 해도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 기동 헬기의 민수 버전은 해외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겠죠. 예. 근데 미국은 틸트로트를 선택했다. 최소한 기동 헬기에 있었으면. 그 공격 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공격 헬기도 이 기체 기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공격 헬기는 또 틸트로트가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동축 반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왜냐면 어깨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틸트로트로 선정할 때도 벨로, 그 보잉에서 여러 가지 부실하게 한 점이 많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게 지금 향후 전 세계 헬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군용 헬기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여기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냥 기존의 민수용 헬기의 시장에서도 그냥 게임 체인저예요. 속도 훨씬 빠르죠. 예. 항속거리가 훨씬 길죠. 예. 좋죠, 그러면. 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앞에 수리온과 LAH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산자부 명의로 계속 돈을 좀 태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수리온 변속기 국산화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